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부적격에서 적격되기까지 리뷰 갑니다. 자, 검색을 든든히 기금을 해줍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짠 보이는데 구입 자금 대출은 대출 신청일부터 50일은 있어야 된다니까 최소 여유롭게 잡아주시고 이렇게 대출의 흐름도는 이렇습니다. 로그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공동인증서가 필수예요. 이것은 꼭 미리 만들어 주시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디딤돌 신청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위에 대출 신청을 누르셔도 되고요. 여기 동그라미를 누르셔도 됩니다. 주택 구입 자금이니까 이걸 누르시고 어쩌저쩌고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입니까? 네, 누르고 개인정보 뭐 쭉 누르고 정보 제공 동의 클릭. 그러면은 신규 신청인지 대화 신청인지가 나오는데요. 맞춰서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대안이에요. 그 다음 서류 제출 자동화가 있는데요. 주민등록 등본 주소를 입력해 주고 가족관계증명서 그 본인과의 관계 이걸 써주시고 그 다음에 소득금액 증명원 그리고 전자인증 서명을 본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배우자까지 하시면은 서류는 끝나게 됩니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이 종류가 세 가지나 있는데요. 맨 위에 있는 거는 아무 때나 할 수 있어요. 기간은 따로 없고 그 대신 이거는 70%만 나온 거고요. 이 아래 일반 구입자금 보증이랑 생애 최초 특례 구입 자금 보증 요거 두 가지가 뭔지 몰랐는데 제가 두 번 신청해보고 느낀 건데 일반 구입 자금 보증 요것도 똑같은 70%인데 그 대신 여기 보증이 그 반공제예요. 그게 빠지는 거니까 70%를 그대로 받을 수 있다는 거고 생애 최초 특례 구입 자금은 80%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대신 이거 맨 위에 있는 거 요거는 70%에다가 반공제를 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조금 받을 수 있는 건데 나머지 이거 대안하거나 새로 받으시는 분은 이거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이거는 꼭 이내에 신청하셔야지 이런 다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인적사항 직장 정보를 적고 주택 정보를 입력하고 우대금리 체크란이 있는데 은행의 추가 서류로 확인하는 거라서 신규 분양 주택만 체크해 줍니다. 부동산 전자계획은 체크해도 적용이 안 되더라고요. 대출 신청 금액, 기간, 거치 기간, 상환 방법 등 입력해 주세요. 구입 대출자는 신청 후 50일에서 90일 사이입니다. 원하는 대출은행을 선택해 주시고요. 마지막 검토를 하시고 확인 누르면 신청 완료! 두 번째 등기는 3개월이 지나서 일반으로 신청했어요. 신청이 끝났으면 대출 접수되었다고 카톡이 옵니다. 다음날 예비자산 심사가 진행하고요. 며칠 뒤 사전 자산 심사 적격이라고 판정이 뜨는데요. 이때 은행을 가시면 됩니다. 복습할게요. 대출 신청을 아까 전에 다 하셨고 그 다음에 카톡으로 자격 심사, 자산 심사 여기까지 받은 거거든요. 이제 소득 목적물 심사가 있는데 이건 은행에 가셔서 하는 거니까요. 은행 갈 때 어떤 게 필요한지 준비물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1번 신분증과 2번 등기 권리증은 당연히 있을 테니 패스하고요. 3. 담보물건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이거는 인터넷 등기소에 있어요. 열람을 누르셔서 발급 수수료는 1,000원이고요. 부동산 구분에는 웬만하면 집합 건물로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 주소를 검색해서 선택을 누른 후 출력하시면 돼요. 4번 등본이랑 5번 초본은 정부24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출력할 수 있고요. 초본은 배우자 것도 필요해요. 인감증명서는 정부24에서 뽑을 수 있게 되었지만 부동산 자동차 매도용으로는 못 쓰기 때문에 행정복지센터에 가셔서 뽑아야 해요. 가족관계 증명서는 전자가족관계 등록 시스템에서 무료로 뽑을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는 600원이고 전입세대 확인서는 400원. 출생증명서는 병원에서 발급, 11번 재직증명서, 12번 소득증빙 입증서류는 회사에서 발급하고요.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발급합니다. 배우자 것도 필요해요. 13번 청약저축 거래 확인서는 이용하는 은행에서 발급받으면 됩니다.
한 장으로 요약했으니 참고하세요. 이걸로 사후자산을 심사하는데요. 사후자산 심사에는 여러 가지를 보는데 특히 순자산을 4.69억 이하여야 합니다. 순자산은 대출을 제외한 주택금액, 현금, 자동차 등으로 계산됩니다. 아마 여기서 많은 분들이 부적격이 뜰 거예요. 저도 부적격이 떴는데요. 그 이유는 현재 기준이 아니라 3개월 전 마지막 날 기준으로 조회하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자산이 중복으로 잡히거나 늘어난 경우가 있어서 이의신청을 하셔도 되지만 다시 신청하셔도 됩니다. 주의점은 처음 홈페이지에서 신청한 날로부터 3개월 전 마지막 날이 아니라 서류를 제출한 날로부터 3개월 전 마지막 날입니다. 9월 말에 신청해서 10월 초에 서류를 제출했고 7월 말로 기준이 잡혀 있습니다. 약 2주 정도면 승인이 나고요. 3주 정도 지나면 승인 문자가 옵니다. 근저당권 설정을 작성하러 은행으로 가면 됩니다. 문자에 약정을 누르면 예상 금리가 나오고 인지세 75,000원이 나간다는 안내도 있습니다. 최종 완료되었다는 카톡을 받고 은행에서 연락이 옵니다. 대출 실행일에 기존에 대출 받은 곳에서 가상계좌와 금액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은행에 올 때는 신분증과 통장을 가지고 오라고 하네요. 은행에서 연관된 법무법인에 근저당 설정비 명목으로 4만원을 내고 기존 대출 받은 곳에서 채무 완납 확인서를 새로 대출 받은 곳에 팩스로 넣어주면 드디어 끝이 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모두 대출을 잘 받길 바랄게요.